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귀야. 네, 월드컵 다른 나라 경기는 하이라이트만 보기. 예. 뭐, 예, 다른 나라 경기는 하이라이트만 보기. 예, 예. 그럼요. 월드컵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모양이군요. 자, 보시죠. 이번 5, 6월이 9주 순환인데, 오늘 8주째고 주택법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냥 주택법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을 뭐 2번씩 늘릴 건 아니고요. 너무 서두르 할 필요는 없고,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국토개혁법 전체를 한번 다시 짚는 걸로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책으로는 261쪽입니다. 그러니까 261쪽, 5번째 법, 주택법이죠. 사실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용어들이 계속 서로 맞물려 돌아가니까 용어를 다 꿰고 계셔야만 주택법을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261쪽인데, 큰 틀부터 먼저 짚고 오시죠. 그러니까 책 뒤로 가서 291쪽 보시면, 그러니까 291쪽에, 그러니까 5-1 주택법 적용 대상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건축법,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29가지 용도가 있고, 그러니까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돼? 그러니까 주택으로 따지면 건축 허가 받는다. 주택 30채 미만 때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짓게 되고, 진행한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죠. 사익사업이니까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다 건물 지어서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팔면 되죠. 그다음에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주택법.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건설 공부하고 대조성 만주구 미터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축법 당연히 지붕이 있으니까 무너지면 안 되죠. 건축법 적용도 받고 주택법 적용도 받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 행위죠. 7가지 정해진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고, 사익사업이죠. 집정사 떼돈 벌자는 사익사업이니까 수용할 수 없습니다.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지을 때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데 집만 지어서 달랑 팔아먹을 수는 없고,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한 세트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훨씬 더 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또 더 돈이 크게 들어가니까 더 큰 이익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공급 규정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지 맘대로 사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죠. 그러니까 건축법이요. 건축물 용도 29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1번 단독주택,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공동주택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죠. 기타 세부 내용은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 그러니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30채 이상, 그러니까 공동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집 짓기 위한 땅 만주구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되고,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한 번에 30만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30만 이상 할 때는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주택시장의 그러니까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책도 있고, 또 한 곳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서게 되니까, 많은 집, 많은 사람이 들어서게 되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몇 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30채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은 한 번에 30채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1-2번, 5-2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우선 다 합쪽 목차만 보고 계시면 5-3번, 그러니까 두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와서요. 291쪽 5-2번, 그러니까 첫 번째 표, 그러니까 세 칸, 그러니까
두째 줄, 단독주택.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지만 주택법에서는 공간 빠지죠. 뭐 청와대 30채 이상 지어서 팔아먹는 사람 없습니다. 셋째 줄,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연, 다, 기, 아파트 1주택, 다세주택, 기숙사가 포함되지만 주택법에서 기숙사 30동 이상 지어서 팔아먹는 사람 없죠. 그래서 기숙사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에 따른 분류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나누는 거죠.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 전용 부분만 있고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어야 생활을 합니다. 연다 5계층, 4계층, 연다 660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뭐 그림으로 보면 뭐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당이 있습니다. 그 집 통째로 그 집 식구들이 쓰는 거죠. 아파트가 있고요. 그 중에 일부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전부와 부속 토지가 단독주택이고, 그러니까 건축물 통째로 101동을 통째로 다 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와 부속 토지가 공동주택입니다. 다 그 집 식구들이 다 쓰는 거죠. 전용 부분만 있고, 여기는 307호 전용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다른 집과 같이 쓰는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는 구조의 차이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주택법에서는 연, 다가 있죠. 그러니까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빠지게 되고, 아파트 5계층 이상, 연다 4계층 이하, 연다 660으로 구분되는 거죠. 연다 5계층 4계층 660입니다. 연다 5계층 4계층 660으로 구분이 되고요. 됐고,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292쪽이요. 그러니까 주택 분류 두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먼저 국민주택,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 그러니까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이죠.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전국 국민의 46%입니다. 2015년 현재 가구 구성원 2.7인 1가구, 많이 잡으면 3인 1가구, 3명 사는데 몇 평이면 됐다고요? 30평이면 됐다. 새는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 그걸 소련말로 뭐라고 하고요?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거죠. 85제곱미터에 공용부분 추가됩니다. 25.7평에 공용부분 추가돼서 30평 언저리가 되는 거죠.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공적 자금을 민간 건설 회사에 저리로 지원해주고 그 대신 싸게 팔게 하는 거죠. 두 번째 표요.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재원 규모에 따른 분류이죠. 누가 지었냐 전혀 관계없고요. 아까 그 위표의 셋째 줄,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민간 건설사에 그러니까 저리로 지원해서 싸게 팔게 하는 거니까 국민주택 대부분 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거죠. 두 번째 표예요. 그래서 누가 짓냐고 전혀 관계없이 국민주택은 공적 주체가 지은 85 이하와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재원과 규모 무슨 돈이 들어갔냐 몇 제곱미터짜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지은 85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제곱미터 이하가 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민간들이 짓고 있고 그러니까 공적 자금 받아서 민간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에서 보겠습니다만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다 써야 되나요?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100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책에서 보실 거고, 그러니까 뭐 5-4번, 그러니까 책 왔다 갔다 하는 몇 가지는 짚고 가시죠. 5-4번, 그러니까 동등주택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있습니다. 도심 내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연다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도심의 전철역 주변에 작은 집 상당히 짓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따라서요. 전철역 주변, 그러니까 어디고요? 도시지역에 작은 집, 기본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상당히 진짜 300채 미만으로 짓자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습니다. 단지형과 원룸형이 있고, 단지형,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그대로 85 이하인데, 원룸형은 또 예외를 둬서 50 이하로 한다. 공동주택에 아연다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는데, 85제곱미터 3명 사는데 30명 충분하다. 85제곱미터죠. 아이들 같이 사는데 놀이터도 없이 콘크리트에서만 아이들 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에는 아파트가 없고요. 아연다 원래 정의가 5계층 이상, 4계층 이하, 4계층 이하 660으로 구분되는데, 단지형의 경우에는 5계층 이하, 한 층 더 붙일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룸형, 천연충각들 사는데 층수 높고 사는 천연충각 부딪힐 게 많으면 더 좋은 거죠. 연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룸형은 85 이하로 한다고요. 원룸형은 이 5계층 이하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형일 때만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표 4줄짜리 표에서요. 넷째 줄. 어린 놀이터 안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놀이터도 없이 콘크리트 건물에서만 아이들을 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지형 아파트는 없다. 동그라미 2번. 연립 다세대는 원래 4계층 이하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계층 이하까지 가능하다. 3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인데, 그 중에서 원룸형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도시형 자체가 85 이하이죠. 따라서 85 초과하는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다. 근데 아파트가 좀 아연다 중에서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죠. 원룸형에만 아파트가 있고, 원룸형은 50 이하니까 50 초과하는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5번 주차 문제 갖고 이르더라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 생기니까 한동에 섞어 짓지 마라는 거죠. 종전 규정이긴 하지만 지금과 큰 차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동에 일반 주택 70세대, 도시형 중에서 단지형 70세대, 다음에 원룸형 70세대, 210세대를 한동에 짓는다고 하면, 일반 주택 한 세대당 주차면 하나씩은 있어야죠. 주차면 70면이 필요합니다. 단지형은 옛날 7집에 한 면, 그래서 7면이면 되죠. 원룸형은 옛날 14집에 한 면, 그러니까 5면이면 됩니다. 그러면 210세대 한동 앞에, 한동 위아래나 앞에, 주차장이 85면 있으면 서로 누가 주차할지를 갖고 싸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싸움 생기게 하지 마라. 그래서 아예 섞어 짓지 마라. 주차 문제로 갈등 생기니 섞어 짓지 마라. 다음 오른쪽 그림 똑같은 거죠. 단지형 70과 원룸형 70, 140채를 섞어 지으면, 주차면 10면, 또 주차면 5면, 15면 갖고 어느 집에서 쓸 거냐고요. 그래서 섞어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5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고, 그건 이제 책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책 293쪽이고요. 5-5번 왼쪽과 오른쪽이요. 5줄, 그러니까 두째 줄부터죠.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오른쪽 한 번에 50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은 이제 도시정비법에서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제는 없어졌죠. 이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할 때는 50채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아래줄이요. 곧 이따 보겠습니다만 사업주체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런데 오른쪽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주택, 도시형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외의 주택,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를 지을 때는 연간 30세 이상 때 등록해야 된다.
그 아랫줄 감리자를 관청해서 집어넣는 거죠. 사학계획 시행권자가 정하는 게 원칙. 오른쪽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저것 다 풀어준다. 그래서 감리자도 스스로 알아서 정해라. 그 아랫줄이요. 공공택지와 부장가 상한제 적용 제게는 부장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오른쪽 도경관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부장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고요. 이런 특례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탕으로 하고 다음 이제 책 본 내용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261쪽 와서요. 그러니까 261 1절 재정 목적 이런 거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제2절 주택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주택이 그러니까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주택을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조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부와 부속토지 단독주택, 일부와 부속토지 공동주택이죠. 건축법 비교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62쪽에 바로 넘어가는군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주택,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에게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 두 가지요.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와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양구 1번,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 규모 자체가 저 아래에 있는데 뭐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85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공적 주체가 건설한 85 이하. 동그라미 2번, 국가지방의 재정 또는 어찌고 법에 따른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 공적 자금 지원받은 85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 화살표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용도로 쓰는 면적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 주택줄에 걸어 옛날에 이 규정 만들어질 당시 시골에서는 식구들이 많았으니까 조금 더 크게,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색이 아닌 읍면에서는 1호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양과 2번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 대한민국 모든 집이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 남성, 여성, 대한민국 모든 사람, 2000년 1월 1일, 그러니까 이후 태어난 사람, 그 전에 태어난 사람, 대한민국 모든 집,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부와 부속토지, 일부와 부속토지, 아연다, 아파트 5개층, 연다, 5개층, 4개층, 660.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 무주택 서민들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 공적 자금 들어간 85 이하를 얘기합니다. 뭐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네모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 아래 4번. 그러니까 보면 국토부 장관은 주택 수급, 수요와 공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면 그러니까 사업주가 건설한 주택의 75%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30년 동안 집은 딱 한 번 나왔고요. 실제로 이렇게 조정 들어간 적 한 번도 없고요. 아무튼 지금 한 집 좀 많이 지어라. 그래서 4분의 3, 75%까지를 그러니까 85 이하로 지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번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우승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닌데 주택에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뭐 준오다기노가 있고요. 준오다기노만 하시면 되죠. 준오다기노. 그러니까 준오다기노. 그러니까 준주택의 오다기노. 준호가 친구들 닭이만 사오니까 이제 녹차를 사와라. 닭이 그만. 준오다기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표예요. 준주택 종류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기숙사 4가지가 있다. 순서 바뀌면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준호, 다기노가 있죠. 그러니까 7번
뭐 장수형 주택이란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사람이 그 집에서 오래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건물이 오래 간다고요. 건물이 오래 가는 게 장수명입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7번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전철역 주변에 찌끄만 집 상당히 짓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7번이요. 전철역 주변에 찌끄만 집 상당히 짓자. 도시지역에 진다. 85 이하로 300채 이하로 한다. 공동주택 연다. 5계층 4계층. 단지형 아파트 없고 연다. 5계층 이하. 원룸형 50 이하로 하고 연다 있다. 지금 2표를 넘어서서는 문제 나오는 거 거의 없습니다. 굵은 7번 263쪽이요. 양보 1번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 내에서 구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한다. 양보 2번 동그라미 1번 단지형 연립주택 둘째 줄 딸은 건축인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동그라미 2번 단지형 다대주택 둘째 줄 딸은 건축인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연다 원래 4계층이야.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5계층 이하까지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원룸형 주택 원룸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그 요건 씻고 아침 나가고 그래야 되니까 당연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동그라미 D번요.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안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단 주거 전용 면적 30 이상이면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원룸 단칸방이죠. 단칸방인데 그래서 50 이하인데 30 이하 이상이면 문 한 짝을 달 수가 있다. 다음에 D급번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 이하이고 리을번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을 것. 사람들 생활하는데 지하층 햇볕도 안 들고 습기 때문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가락 화살표는 별도의 내용이었죠. 아까 보셨듯이 한동에 섞어 짓지 말라고요. 주차장 문제로 싸움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뒤에 단서요. 그 전철역 주변에 초초 역세권 그 전철역을 차가 꽂지 마. 우리 집은 싸게 전철역 초초 역세권이니까 주차장 그 큰 집 사는 사람들 빼고는 주차장 안 줄 테니까 차가 꽂지 마. 그런 집도 있다고요. 다만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합쳐 건축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손가락의 셋째 줄이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들어가는 거야. 어디서도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요. 내 셋째 줄 끝에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큰 집과 천연통각들 차 없이 들어오는 원룸형 주택 섞어지는 건 문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 생략하고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주택, 원룸형 주택 다 참고 이하는 다 관계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요. 264쪽이죠. 264쪽에 8번, 9번 있는데 먼저 9번을 보고 오셔야 돼요. 9번 중에서 9번 주택법 용어의 뜻 양보 1번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주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뒷문장은 좀 이따 보시고요. 주택단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단지이죠. 단지에는 한 곳에 많은 사람이 사니까 집만 달랑 지어서 팔아먹을 수는 없고,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동시에 세트로 갖춰야 된다는 거죠.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사용하는데,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뭐 두 줄 끝은요.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철도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단지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 1번 도로, 폭 8m 이상 도시공객 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도의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단지에 철도 지나갔으면 당연히 끊어지는 거고, 숫자 걸린 게 뭐가 있고요. 20과 8이 있죠. 폭 20m 이상, 폭 8m 이상 도로가 지나가거나 정해지면 단지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세요. 264쪽 제일 위에 붉은 8번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관시설이 있죠. 자, 보시죠. 뭐 뜨죠. 주택, 사람이 삽니다. 사람이 사니까 옆집 사람도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가 뭐고요? 복리시설이죠.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그 표가 세 줄짜리라고 하면 둘째 줄 복리시설에 어린놀이터 옆집 애기요, 유치원 옆집 애기요, 경로당 옆집 할머니요, 주민동시설 옆집 아줌마요,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옆집 아저씨죠. 동그라미 6번은 시험범위 아니고요. 나올 것도 아니고. 아무튼 옆집 사람들과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십시오. 다음 보시죠. 또 주택입니다. 주택,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거죠.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거니까 그 따라가는 콘크리트, 따라가는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고요? 부대시설이죠. 여기는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이상하다고요. 사람이 어슬렁거리지 않는 게 부대시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거 뭐 하나만 있고요. 관리부대가 있죠. 관리부대만 사람이 어슬렁거리긴 하지만 거기 어슬렁거리는 사람도 누구는 아니에요. 옆집 사람은 아니죠. 그냥 관리부대 하나면 끝입니다. 첫째 줄, 배우 세 줄짜리에서 첫째 줄, 부대시설,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놓고, 거기 전혀 모르는 사람, 어슬렁거리면은, 할머니들 걱정스럽고, 다음에 경비 아저씨 숫자 나오고 그래야 되죠. 주차장에 사람 어슬렁거리거나, 담장에 사람 두 위에 엎드려 있거나,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넘어가세요. 여기 뒤는 다 빼도 됩니다. 그 뒤에 갖고 나온 적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고, 동그라미 1, 2, 3까지만요. 동그라미 1, 2, 3번 관리사무소, 다음에 사선 긋고, 뒤에 거 갖고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걸 다 써놓으면, 이 책 한쪽 반이 넘어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다 써놓으면, 제가 나온 적 없고. 그때 아무튼 관리사무소는 사람은 계시지만, 누구는 아니에요. 옆집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뭐면 됐고요. 관리부대.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 이거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표의 셋째 줄에 기관시설에, 도로가 쭉 흘러가죠. 전기 파이프,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지역 난방 파이프 등이 있습니다. 기관시설, 아래 손가락,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등 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큰 도로가 있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으면 수도 파이프 들어와야죠. 아무튼 수도 파이프 들어와야 됩니다. 도로 밑에 큰 수도 파이프 지나가고 있고 단지 내 수도 파이프 다 있어서 어느 집에서 수도꼭지 열든 물이 나와야죠. 그러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와야죠. 이 끌어오는 부분이 뭐라고요? 그냥 편하게 사이간자 그러자고요. 사람 사는데 중요한 기본시설, 기관시설이 되는 거고 각각의 파이프는 기관시설, 연결시키는 부분 사이간자, 그것은 뭐고요? 간선시설. 원래는 가지간자예요. 그냥 편하게 간선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간선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설치 의무자 땡땡 사업체가 100호 막군이 처음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쓰시고요. 표시하시고요. 100호 가로넘어서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경우 또는 16,500 이상 대주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상당 수치면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 라고 하는 거죠. 원래 간선시설도 기관시설도 다 집장사 지돈 갖고 설치하는 게 원칙. 크게 지으면은 우리 세금으로 도와준다. 뒤에 다만 다 빼고요. 아래 박스에 두 줄, 표에 동그라미 1번 도로, 상하수도, 지방자산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도로 상하 수도 6글자, 지방자치단체 6글자, 도로 상하 수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도로 상하 수도인 거고요. 도로 상하 수도 지방자치단체이고, 그러니까 국가는 우체통, 우편 업무는 국가사무이고, 동그라미 3번.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 세 번째 화살표로 30년 동안 지원 한번 나왔고 관계없고, 네 번째 화살표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관시설, 간선시설, 그러니까 요 하나의 중요한 것들, 사람 생활에 기본이 되는 것, 기반이 되는 것, 그건 뭐고요? 기관시설이고,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도로와 그러니까 그 단지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 사이간자는 뭐고요? 간선시설인 거죠. 됐습니다. 굵은 9번에 양과 1번 보셨고, 그러니까 265쪽에 양과를 2번, 그러니까 공구, 뭐 말은 많지만, 그러니까 말 건 별거 없죠. 그냥 양과 1번 공부 표에,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 그러니까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으로 나눠서 하고, 손가락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 그러니까 주택호수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그러니까 600세대 이상 단지를 300세대 이상으로 끊을 수 있다고요. 600세대 이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끊을 수 있다.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보듯이 그 공구입니다. 공사구간 공사구역. 양과 3번. 그러니까 공공택지. 보면요,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어디에다가 그냥 그 양보를 3번 어디에다가 쓰죠? 뭐 오른쪽 어깨 정도가 좋겠네요. 그러니까 환지, 토지 대신에 토지, 그러니까 환권. 토지건축물 대신에 토지건축물 이어서 공공택지 아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 사업이 전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뭐 번호는 9번까지만 2-1이 있으니까 전부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이제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공공주택 건설 땅이 다 공공택지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공공택지인데, 그러니까 환지도 공공사업입니다. 공사업이지만 환지는 옛날 땅 주는 게 새 땅을 바꿔주는 거죠. 새 땅을 누가 가져가요? 옛날 땅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뭐 지금 채비지 어찌그저찌그는 별도의 문제고, 환권,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을 주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 토지 다 누가 가져가며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건설회사에게 줄 땅, 팔 땅 없죠.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양과를 4번. 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고요. 뭐 아파트 새빵 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당연하죠. 아파트를 또 끊어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문간방 끊어 팔아먹고 부엌방 끊어 팔아먹고 화장실 따로 끊어서 팔아먹고 안 됩니다. 구분 소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큰 평수의 아파트 노부부 살고 계시고 문간방 세내 주자고요. 그러면 그 천연 총각들 왔다 갔다, 천연화 총각 왔다 갔다 늦은 밤에도 생활할 수 있어야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처녀 내보내고 터서 문 트고 시골에 있던 딸내미 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이 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역시 둘째 줄 주거 전용 면적 합계 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뭐 조그맣게 짓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보로 5번 건강 친화형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건강하게 지내자고요. 건강 친화형. 아까 대비되는 게 뭐가 있었고요. 장수명. 장수명은 사람이 장수명이 아니라 건물이 장수명이었죠. 됐고요. 그 다음에 뭐 500세대 이상 그런 건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앞에 이런저런 이제 주택법의 이런저런 용어들을 보셨고, 아무튼 이 용어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죠. 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 이제 3절 이하 내용 보겠습니다.